여기 있어요. 일로 와. 여기 앉으시면 여기 오늘 제가 이리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혹시 저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려. 지금은 들립니까? 안 들린 분 손 들으라는 게 딱 드는 거 보니까 잘 들리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잘 들려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100세 노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괜찮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가끔가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 간밤에 어떻게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그 어떻게 주무셨냐라면 이제 젊은 애들한테 강의하면 우리는 폭에서 잤습니다. 2층, 1층 폭에서 잤다고 해요. 30대 애들은 마주보고 잤습니다. 그러겠죠? 40대에서는 천장을 쳐다보고 잤습니다. 그렇겠습니까? 20대는 마주보고 자고, 저 위에서 위아래서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쳐다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잔대요. 등 돌리고 자. 서로 등 돌려서 이렇게 자고. 60대는 방에서 따로따로 잔다. 지금 우리 그 누나들, 형님들 70대쯤 됐나요? 60대인가요? 80대? 70대 이상이면 뭐이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잔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 어디서 잔지 부부간에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고 따로따로 잔대요. 따로따로 자도 어디서 주무셨는지 지금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잘 주무셨냐는 게 잘 주무셨다는 걸로 봐서 아마 같이 폭에서 자지는 않았을더라도 옆에서 손을 꽉 잡고 주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2023년 1월 15일 날 우리나라 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는데 2022년 금년이 2023년이죠. 2022년 말에 주민등록상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충 6천만 명? 4천만 명? 그거 알으면 똑똑하라고. 5,140만 명 정도 됐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우리 지금 누나가 그 밥 해서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밥 때문에 걱정해서 가만히 놔둬도 기계가 다 걱정 안 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예, 기술계. 그런데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옛날은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문제가 됩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020년부터는 인구가 태어난 애들보다는 돌아가신 노인네가 많아가지고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겠지만은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산하 제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멜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 어느 시점에 가면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지금 북한은 굶어 죽는답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연세쯤 되면 다 산하 제한을 했죠. 1962년도부터인가 그 피임을 저거 해갖고 애들 못나게 애들 둘만 나도록 피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차츰 그 애들 성장할 나이들에 여자들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말할 때는 15살에서 49살 정도 먹은 사람이면 애를 낳는다고 그러거든요. 15살에서 49살 정도 되면 애를 낳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애를 낳지를 안 하게 됐어요. 그 후부터. 그래서 아들, 딸 낳지 말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몇만 낳자?
둘만 낳자 그렇게 한동안 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낳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0년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부터 인구가 그 1년에 돌아가신 사람은 30만 명인데 태어난 사람은 25만 밖에 안 돼서 1년에 한 5만 명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 마침 그 애들 둘을 가지고 계신 분, 자녀가 두 사람인 사람, 두 사람 이상인 분, 세 사람, 네 사람. 그 자기 형제는 몇 형제 있습니까? 보통 5사람, 6사람이죠. 나도 6 중에서 2명이었어요. 그때 우리 때는 5명이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애들 우리 아들 때는 지금 2명. 요즘은 최근에는 1명 낳다가 그것도 40이 돼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40이 돼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뭐 자료가 쭉 나왔는데 2020년에 낳은 아이가 죽은 아이보다 적어가지고 2020년부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구가 줄어들면 논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어려운 그 집도 장만하기 쉽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60살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1960년도에는 그 50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평균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60살 환갑이 되면 잘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차츰차츰 수명이 길어들어서 지금은 얼마? 여자는 83, 4세, 남자들은 뭐 80세 그래가지고 80세가 넘도록 사시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좋은 일이죠. 건강하게. 우선 음식 잘 먹고 그 다음에 병원도 자주 가고 병원이 얼마나 좋아요. 무료고 노인들 65세면 뭐 한약방에 가면 1,500원인가 밖에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 몸 생각해야 되고 잘 먹고 깐다가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 삽니다. 오래 산 게 좋은 거죠. 오래 산 게 좋은 거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젊은 여자들이 일해야지 뭐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들 낳는 출생아 수는 적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츰 인구가 나이가 많아집니다. 우리 인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저는 저기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데서 났는데 전라남도 고흥은 한 20년 있으면 그 고흥군이 없어져 버린대요. 차츰차츰 인구가 아니 모든 그 눈 달린 사람들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 부산으로 대도시를 가버리고 시골에는 전부 남한한 이들만 앉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거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우리 학교에 우리 이제 전라남도 고흥군 분양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면에 학교가 그때 한 반에 60명 잡고 보통 5학급이었어요. 5학급은 한 학년만 해도 5, 6, 30, 300명입니까? 300명인데 6학급이라 6학년 1, 2, 3, 4, 5, 6학년 그러면 그 300명에 6학년이면 얼마죠? 머리 잘 쓴가 보십시다. 368. 368, 1800명. 네. 그 학교에 학생들 1800명이 오글오글오글 했어. 그런데 똑같은 그 학교에서 지금 그 30명이 안 차면 학교를 닫는데요. 30명이 안 차면 학교를 닫는데 우리 그 분양 초등학교가 30명이 안 차서 옆에 읍내에 가서 꾸어온대요. 서너 명씩 꾸어와. 꾸어와서 그 학교를 유지한 거야. 그리고 그 마을엔 뭐 85, 105, 205 된 마을에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요. 시골에는. 전라남도 고흥, 경상도 우성,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 농촌 지역하고 경상도, 경상남북도 농촌 지역에 그렇게 애기들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그 경기도 의왕만 하더라도 김포만 하더라도 시흥만 하더라도 애들 학교 다니는 게 막 울음소리가 나고 애들 데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너무 애들 보면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는구나. 사람만 줄어들면 뭐 옛날 그 사람들 오래 살면 좋기는 한데 뭐가 되냐면 나가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라.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아지고. 그럼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공장 돌리기도 불편하고 요즘 그런 이야기 보셨죠? 그 가정부 할 사람들 여자들이 일해야 되는데 가정부 할 사람들 어떻게 좀 저기 그 동남아에서 여자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자들 데려와서 그 식모살이 또 애들 가르치는 보모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옛날 우리 때하고. 그런 사회가 돼가지고 이게 그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제 학교가 문을 닫고 회사가 일할 사람이 없고 지금 어디 그 농촌이나 공장에들에 저게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 노동력을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고 이제 거기다 대고 뭐가 있느냐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연금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내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에는 뭐 이러냐면 MZ시대에 10명 중 9명이 그 국민연금 우리는 못 받으면 어쩔까 걱정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열심히 넣고 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수령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적립하는 사람들은 적어져 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죄도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저기 외부에서 발표된 어떤 조사에 의하니까 한 2300년 전에는 2300년 때는 100년 후에는 한국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100살 먹은 사람이 살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믿거나 이쁘거나 뭐 그 마음이 우리가 그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외국 사람들 약간 얼굴이 시커하고 뭐 그런 사람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 같이 농사 짓고 얘기 낳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옛날 그 우리 혈통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혈통만 좋게 생각하고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열어야 돼요. 밖에 제가 오늘 그 강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생각하고 가끔 우리 마을에서 오래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와서도 저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왜? 여보 얘 가만히 바쁘대. 중요하니까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또 법률적으로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얼마나 우리한테 잉여를 해줄 건가, 기여를 해줄 건가 그런 우리 마음도 열리고 외부인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그런 소리도 있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 인구의 몇 퍼센트 어서 오십시오.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면 고령화 나이가 그 세상이 늙어가는 세상이라 늙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 인구가 5,100만 명인데 5,100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늙어가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 벌써 그 고령화 사회가 2000년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늙은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늙은 사회가 우리나라가 벌써 2018년도에 늙은 사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해고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된다. 할 수 없이 우리 개인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예를 안 낳고 나이 든 사람들이 늙어가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2025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늙은 사람들, 노인들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아까 그 금방 알으셨는데 5천만 명 잡고 5천만 명의 20%는 얼마입니까? 5천만 명의 20%는 5, 20에서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 우리가 2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르신이 1,000만 명 되는. 아까 말씀하셨죠? 65세는 어린애 취급하는 거. 여기 경로당에도 65세 와서 저도 와서 회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주저스럽고 다음에 오라고 이야기하듯이. 65세는 그래도 이제 어디 가서 써주질 않아. 뭐 정년퇴직도 벌써 60세 되면 해버리고 회사도 안 써주고 65세는 불쌍한 사람들이요. 나이는 많이 먹어서 노인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써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맨날 산에 가고 뭐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자기 와이프한테 짜증이나 내고 뭐 이런 세대가 65세대가 그런데 그 65세 이상 된 분들이 2025년은 1,000만 명이 돼서 전 인구 20%가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뭐 공장에 가 일하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65세 미만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어떨 거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시에 했었죠? 얼마까지 해야 뭐 배고프고 그만 재미없다라면 금방 한 11시 40분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것을 사회학자가 말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아주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 같아. 왜냐하면 이 농사가 옛날 통일벼 안 됐을 때는 그냥 통일벼 해갖고 맛없는 거 막 생산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뭐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되고 쌀도 남아 돌아가고. 근데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식량 문제가 옛날엔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식량 문제 조금만 생산하면. 그러니까 요즘 제일 싼 거 뭐예요? 쌀값이에요. 제일 싼 게 쌀값. 물론 요즘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지고 쌀 사 먹기도 쉽지는 않은데 쌀값이 싸서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 없고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도 여기 지금 우리 경로당에도 어디 뭐 지원을 받아서 식사를 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식사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는 괜찮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마을같이 다 이웃같이 언니 동생 누나 하는데 오빠 하는데 거기도 어디 서울 같으면 하더라도 서울은 저기 종로 3가역에 1번 출구로 나오면 탑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맨날 노인들이 70대 이상 80대 된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나와야 되고 눈치 보기 곤란 눈치 보기 집에서 나와야 되고 할 거 없으니까 이제 1,500원 2,000원짜리 커피가 있답니다. 그거 하나 딱 사 먹고 그리고 거기 쭉 보면 줄 서서 이제 밥 타 먹는 데가 있어요. 밥 타 먹는 데 있으면 거기서 타 먹고 이제 하루 종일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3시나 4시쯤 들어가고 노인들이 대단히 고달픈 생활 노인이 늘어남으로 해서 다들 잘 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우리나라 현재가 약 50%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리고 또 한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봐야 여러 가지 눈치 보이고 돈은 없고 생활에 비관을 한 거예요. 비관하고 옛날은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나 어디 공장에서나 어디 학교에서 선생님 하면서 그냥 존경을 받던 사람이 딱 일을 놓으니까 사람을 누가 취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없으니까 고독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그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OECD라는 국가에서 최고 1위랍니다. 그 1위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발달되고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잘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개인의 삶을 따져보면 노인들이 고독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독하고 힘든 노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질병이 많아요. 아까 그 가난한 게 한 50%가 가난한 반면에 지금 우리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냥 박물관이라고 그럽니까? 뭐라니까? 몸이 이것저것 다 아픈데 여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종합병원. 누나는 종합병원 아닌 것 같아. 얼굴이 그냥 새고 지금도 어디 저 남자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젊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종합병원의 노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용돈 부족하고 저 탑골공원 할아버지들처럼 그리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올 때 보면 남들은 그냥 쩔뚝쩔뚝 한 사람 이상한 사람 지금인데 지금 어쩌다 보면 또 쩔뚝쩔뚝해 허리 아프면 쩔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편찮고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일이 없으니까 고독하고 그 일이 없어서 고독하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되게 그 고민스러운 것이다 하는데 그 우리 현재 이제 노인들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고독하고 슬프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젊은 뭐 해봐야 5, 6살 젊은데 뭐 했던 분입니까? 어렵게 시골에서나 또는 태어난 곳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그 집장만 하고 해서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 다 대학교 보내고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하고 희생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기를 확실히 변해버려가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했느냐면 어르신들 모셨잖아요. 우리 부모들 모셨잖아요. 우리 부모들 모셔서 자식들 키워놓고 딱 나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이러니 이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좀 모셔라 할 수가 없어. 지금 왜냐면 저들 살기가 바쁘니까 오직했으면 장거도 못 가고 뭐 결혼도 못 하고 그런 애들인데 노인네 모시라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인을 부양을 했고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부양을 못 받은 그런 세대예요. 얼마나 고생됐습니까? 1950년대 6.25 사변을 다 겪었고 6.25 때 나신 분 안 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 누나 안 났지? 뭐 60년생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겪었어요. 안 겪었어. 6.25 때, 4.19 때, 5.16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중에서 살아보다가 발버둥 쳐서 살아왔고, 또 자식들 교육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보따리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아까 사람들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100세 세대에 사신 분들이 100세 되신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도. 100세가 그러니까 형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남이 쓰는데요. 예? 아니 여기 형님 80대? 넘었지. 80 넘으셨어요? 89. 82? 89. 그럼 100세 되면 11살만 되면 100세. 그런데 11살 충분히 하시죠. 이게 박수처럼. 그냥 반사면 지금.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주위에서 100살 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신기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100살 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100살을 살 수 있어요. 건강 유지하면서. 이제 좀 이따 누나 보고 나와서 내 강의할 거야? 네?
누나 보고 나와서 강의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다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네? 잘 드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사회가 이제 그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자면 2018년에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15살에서 49살 먹은 여자들이 일생에서 15세에서 49살까지 일생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합니다. 출산율을 한 사람이 얼마나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보통 이제 뭐 그 해서 2명 정도는 나와야 돼. 부부가 다 결혼한다고 생각할 때 2명 정도. 그러니까 한 2명에서 2명, 1명 정도를 낳으면 인구가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웬걸? 안 가는 거지. 안 가고 가고. 저게 2018년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1에서 떨어졌어. 1 떨어졌다는 건 부부가 1명밖에 안 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인구가 이제 애가 사망을 우리 그 30만 7천 명이 사망을 했대. 2020년도에. 그리고 출산은 27만 5천 명이었어. 그러니까 약 그 3만 9천 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어. 2020년부터 차츰 줄어들고 지금도 오늘도 줄어들고 있어. 오늘도 사람은 덜 낳고 어디선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갖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 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맨 큰 앞에 타이틀이 뭐라고 써있냐면 MZ시대. MZ시대는 뭐 그 20살 된 애들이 우리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10명 중에서 9명은 국민건강 이걸 그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계속 돈을 부여해도 붙는다 하더라도 우리 나이에서 65세, 70세 돼서 못하면 겠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서 한다고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고 2025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2025년부터 노인이 1,000만 명 시대.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된다. 1,000만 명, 그 한번 기억해도 어디 가서 유식하게 써먹게 1,000만 명 시대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늙어서 20%가 5천만 명의 20%는 1,000만 명 정도가 노인이다. 우리가 그 중에 뭐 2042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 있냐면 노인 부양비가 있습니다. 젊은 한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노인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 노인 부양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한 사람이 벌면 두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좀 있으면 한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 먹여 살리고 다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 반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졸려서 그래. 자, 박수. 이제 이 졸리는 거 시험을 한번 낼게요. 시험을 내면 무슨 시험을 내냐면 어떤 친구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2년 있다가 친구를 데리고 이 의사한테 가니까 성형수술을 그렇게 잘해주더라. 너도 성형수술 해라. 그렇게 해서 의사가 데려갔더니 그 친구는 성형수술을 하고 이제 그 의사가 보고 당신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형수술 당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했어요. 이제 좋은 말로는 다 했어요. 2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야, 이 자식아 2년 전에 네가 나 했지 않냐 이렇게 했대. 까먹은 거야? 2년 에? 전에 또? 2년 전에 또 하라고 그래. 의사는 자꾸 하라고 그래. 옛날 이런 이야기 아들들이 치과 의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책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치과 의사는 친구도 하지 마라 그러다. 왜냐 그러니까 치과 의사한테 가면 어디 보자 여기 누워봐. 이빨 끈들이네. 이거 뭐 충치가 있네 하면서 맨날 이빨 손대야 된다고 그러고. 안과에 가면 눈 손대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 성형수술 2년 전에 해놓고 다시 성형수술 하라고. 의사가 사실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의사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환자가. 다 환자로 보는 거죠. 돈으로 다 보이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노년인데 이제 좋은 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노년인데 노년이라는 게 옛날은 뭐였습니까? 늙을 노자가 그 늙을 노년이 늙을 노자라는 그 노자가 뭐냐면 옛날은 지혜가 많다,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뭐 이런 걸로 통했거든요. 그 뭐 그런데 그래서 혹시 그 우리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이제 뭐 영화도 없고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강연을 했어요. 막 학생들 전부 모아놓고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신가 모르겠네요. 맞네,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고. 예.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거나 말거나 얼른. 네. 그래서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다른 사람들 유명 인사가 그냥 학생들 쭉 모아놓고 중국의 사신이 와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중국의 사신이 와서 어려운 문제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왕하고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왕도 신하들도 그 답을 내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못 내서 그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그 뒷방에 계신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답을 딱 주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주냐. 말이 똑같이 생긴 두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말이 똑같이 두 개 있는데 그 중국 사신이 이것 중에서 누가 애미고 누가 새끼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외형으로 봐도 똑같으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풀을 줘봐라. 풀을 줘보면 풀을 먼저 먹는 것이 그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래 왜냐면 이게 동물도 애미는 배가 같이 고파도 새끼 먼저 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게 딱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라는 것은 나이 드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옛날 농사 지려면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동네 그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려면 연세 많이 잡수신 어른들한테 쫓아와요. 와서 형님 언제 농사 지어야 되겠으면 비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뭐 바람은 언제쯤 불 것 같습니까? 지금 모내기는 언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다 물어봤어요. 왜냐면 오래된 어르신들이 몇월 며칠 머릿속에 달력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다 언제쯤이면 그럼 물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때가 언제쯤이면 고기가 들어오고 이 바다에 배가 뜨면 어렵고 무섭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다 있어, 인정이. 다 알고 계셨어. 그 어르신들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노인이 중요했어. 다 물어봤거든. 그건 요즘 어때요? 요즘 인터넷 가져와서 핸드폰 가지고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좀 가르쳐주라 하면 할머니 이것도 몰라 뭐 어쩌한다든지 뭐 아버지 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줘도 잘 안 가르쳐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세상에 이제 AI라는 그 아티시셜 인텔리전스라는 그 기계가 사람 대신을 해갖고 채트라는 것은 말을 하면 지금 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컴퓨터 대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그렇게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가지고 나가시면 돈 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네? 저게 기계가 옛날 어르신들 지혜를 지식을 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뭘 모르면 네이버에나 구글에 다 검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이버에 깔아놓고 구글에 깔아놓고 청년은 뭐냐 뭐 노인은 뭐냐 아니면 농사는 언제 지어야 되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을 때는 반드시 검색하면 돼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손도 빠르고 그냥 훨씬 어디 가서 뭐 하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으로 돼버리잖아. 모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존경이 이제 그렇다고 얘들이 A를 가지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고 고집이나 세고 말도 안 되는 걸 쫙 이기고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거고 우리 노인이 그런 상태들. 맨날 지금 제가 그 뭐 노인들의 어려운 점하고 노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데모하고 지금도 노조들이 데모하는데 데모도 했고 박정희 전두환 그때 그 뭐 독재 정권이었지는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뭐 잘 살았던 그런 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못 살거든요. 나라도 크고 그런데 그리고 그 뭐 북한은 저렇게 독재를 하고 있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에 잘 안 돼도 민주주의를 제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대통령 바꾸고 싶으면 바꿉니다. 국회의원도 바꾸고 싶으면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발달을 했고 발전을 했고 또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는 1953년도 그 전쟁에서 거의 다 폐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난 건 거의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잘했고 한국 국민들이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그러면 그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 어려운 노인들 좀 잘 살게 해주자 그런 그 이제 정책을 펴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와서 따뜻하게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래도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 건강보험 또 이제 그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또 한 달에 단돈 얼마씩이라도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월남전에 참여하신 분들 뭐 그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노인들 복지 또 병원도 그렇게 그 미국에 가면 감기 한번 걸려도 10만 원씩 20만 원씩 듭니다. 이빨 하나 빼면 뭐 50만 원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대단히 미국은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보험 제도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다른 나라는 줄을 쭉 서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참으로 그 보험 제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그 제도가 이제 뭐 100%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우리 비교해 봤을 때 옛날 우리 아버지 때만 되더라도 병 걸리면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병 걸리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병 걸리면 병원에 돈 없으면 그 뭐 좀 더 싼데 아니면 또 그 좀 더 돈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니까 노인이 비록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할 일이 없고 고독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 살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연 주제가 저거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노인들이. 그러니까 65세에 정년퇴직하면 35년을 살아야 되고 100세까지 살면 60세에 했다 그러면 40년을 살아야 되고 70년에 했다 그러면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 긴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삶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자식복도 있어야 되고 뭐 집도 절도 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행복이란 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면 잘 살 것인가, 다소의 그 어떤 길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런 책 저런 책 찾아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잘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긴 여행을 하는 그런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공자님은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 살았던 것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중학교 때인가 나온 책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보자면 이번에 박수는 건강을 위해서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별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한 분도 졸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되신 분이야. 학교 다닐 때 되게 공부 잘했던 분 같아요.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뭐가 있었느냐면
불교 유교 동란 때 저기 우리 오대산 월정사고 그 월정사에 가보셨나요? 네. 오대산 거기에 월정사에 가면 오대산에 있는 오대산 월정사의 상원사에 유교동란 때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군인들이 내려와서 문화재를 다 태워버릴지 모르니까 이거 우리가 먼저 태워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워야 되겠습니다. 군인이 우리나라 군인이 작전 명령을 받고 절에 와서 그걸 태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태워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남 선사라는 분이 딱 그 법을 정리해 갖고 그 부처님 불자석 앞에 앉으면서 그래 태우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태우쇼 하면 나를 태우고 불을 태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아무리 저거 한다 하더라도 그걸 태울 수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 남한 군인이. 그래서 그 문짝이라도 뭐 이제 좀 시원찮은 거 가지고 불 태운 것처럼 해서 밖에서 불 태우는 것처럼 해서 불을 태우고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남선사라는 분 때문에 하남선사가 그 봉은사에 주지로 계시다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월정사에 내려가서 26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 선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서 그걸 자기를 희생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자 보니까 그 지금도 월정사 오대산 상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보물도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디 동남아의 미개한 나라에서 그 어느 마을에서는 사람을 꼭 1년에 한 번씩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그 1년 농사도 잘 되고 그거 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 이제 어느 마을의 지도자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제사를 지낸다는 건 아니다. 그래갖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오랫동안 미신을 믿고 있던 그런 생각에 젖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 한 사람 잡아야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그랬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한 사람 죽이자. 그래고 몇월 며칠 날 어디 저기 산 중턱 어디에 지나가는 사람 그 옷을 입고 지나간 사람 그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시에 가서 마침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 사람을 죽여놓고 보니 그게 다른 사람 아닌 그 지도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 혹시 여러분 책에서 그 책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때는 무조건 국민들이 그 휘발유도 갖다가 쫓고 기관총을 쏘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그 건물 안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걸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그 스님도 그렇고 이 동남아 지도자도 그렇고 이 동남아 지도자는 자기 목숨을 내놨죠. 목을 내놔서 사람들이 인식을 바뀌고 동네 사람들을 그 의식을 변경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잘 살았어. 누구나든지 100세, 120세 돼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초계처럼 버리고 스님은 버리려고 했고 또 동남아 그분은 지도자는 자기 목숨을 놓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생활을 목숨을 걸고 이제 사람을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혹시 김영석 교수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김영석 교수? 100세까지 살아보니 하는 책을 요즘 작년 재작년에 쓴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키가 150 몇 세, 60cm 못된 분인데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지금 내려와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지금 103세가 되는데 지금도 열심히 강연하고 여기 돌아다니고 작게 먹고 적게 먹고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잘 사는 세상에 이제 우리 한국도 여러 사람이 여러 곳곳에서 어떻게 잘 사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디오게네스는 안 들어보셔도 알렉산드르 대왕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네, 다 했어요. 동방에 그러니까 동서양을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주물렀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뭐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유명한 징기스칸 사람 유명한 그 군인인데,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저 운막 같은 데서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철학자가. 그래서 여보 디오게네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혹시 내가 뭐 당신한테 해줄 거 없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이라고 그랬대요. 뭐 알렉산더 대왕이 주면 뭐 어디 변방에 왕도 줄 수 있고 재산도 줄 수 있고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한테 이제 뭘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디오게네스가 뭐 이러는 거야. 알렉산더 대왕님 조금 비켜주세요. 제가 햇볕을 보고 있는데 당신한테 결에서 그 햇볕이 잘 안 보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게 그 햇볕 쬐는 거. 여러분 만약 디오게네스처럼 햇볕을 쬐면 지금 당장 어디든지 나가서 햇볕을 쬐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디오게네스라는 그 다이오제니스라는데 여러분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본 디오게네스를 치면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복이라는 건, 그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서 행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뭐 거의 다 돼갑니다. 행복은 단지 20대 청년 때나 40대 장년 때뿐만 아니라 우리 70대, 60대, 70대 사람들도 가장 아름다운 이 순간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혹시 김수환 추기경 아세요? 예.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죠? 민주화운동 때 명동 성당에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가 가장 높은 거예요. 전 뭐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김수환 추기경을 기억하고 또 좋아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쓴 글이 성모병원, 그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쓴 글입니다.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참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아기의 웅얼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과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라며 법정스님 아시죠? 법정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법정스님은 해가 가면서 젊은 사람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분들은 한 살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시시한 일에 신경을 써서 시간을 낭비하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수환 추기경이 썼다는 이야기고요. 요순 시대라고, 중국에서는 요순 가장 행복했던 시대라고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요순 시대에 격안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격안가는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해 뜨면 밭에 나가 농사 짓고 해 지면 집에 와서 쉬고 우물파 물 마시고 농사 지어 밥 먹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그러니 황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가장 적은 아까 김수환 추기경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고 하는 오감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라고 저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인간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80세에서 100세까지 20년 동안 더 사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엔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곧 내년 재명년에 10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나날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원사를 살린 하남선이나 동남아의 지도자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 같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사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이면 인생을 더욱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손을 좀 마주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봐요. 옆 사람. 좋습니다. 함께 행복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먼저 주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고, 행복은 더 많이 가지려 하면 날개를 달고 행복을 떠나버립니다. 혼자의 행복이란 없습니다. 둘이서 만드는 행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은 주위를 넉넉하게 합니다. 함께하는 것은 아픔은 반으로 나누고 기쁨은 2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형제 함께하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저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청솔 아파트라는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늘 그 푸른 그 솔처럼 우리 여기 형님들, 누나들, 친구들 늘 푸른 솔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시부는 박채선 박사님.